오늘 영상은 태아보험 추천 설계한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보셔야 할 핵심 정리 영상입니다. 태아보험은 보장 범위와 특약 구성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설계안을 먼저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태아보험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이후 설계한 영상을 보실 때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시고 비교까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태아보험이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험사에 태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린이보험 상품의 태아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는 태아 특약들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를 흔히 태아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태아기간을 보장하는 보험인가?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장은 출생 이후부터 시작되며 태아 시기를 직접 보장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태아보험은 출생 전 태아기간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태아기간에 가입해야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가입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태아 특약 가입을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태아보험에는 태아 특약이라는 담보가 포함됩니다. 이 특약들은 출생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예를 들면 신생아 질환, 선천성 질환, 인큐베이터 입원, 니큐 입원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입니다. 특히 이 태아 특약은 태아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전에 반드시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지 의무 때문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본인 또는 자녀의 건강 상태나 병력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만약 출산 후 아이에게 선천적 질환이나 건강 문제가 발견이 되면 어린이 보험 가입이 거절이 되거나 원하는 보장을 구성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 전에 태아보험으로 가입을 해두면 출산 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고지의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태아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이제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그 기간 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가입 시점은 언제일까요?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출산 직전에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쉽게도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아 특약 자체가 가입 시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태아 특약 가입 가능 시점을 임신 22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22주쯤 가입을 하면 충분할까요? 사실 그렇게 늦추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산모님들께서는 임신 11주 전후에 1차 기형아 검사를 받게 되는데 만약 이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이 되면 태아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일부 특약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1차 기형아 검사 전, 즉 임신 11주 이전입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셨다면 늦어도 16주 이전, 2차 기형아 검사 전에는 가입을 마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는 태아보험을 준비하실 때 보장 만기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하실 단계입니다. 가장 많이 비교되는 만기는 바로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인데요. 각각의 장단점은 분명합니다. 30세 만기는 월 보험료 부담이 적은 대신 보장 기간이 짧습니다. 100세 만기는 보장 기간이 긴 대신 월 보험료가 더 높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선택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실제 상담을 진행을 할 때 대부분의 고객님들께 30세 만기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화폐 가치의 변화로 20에서 30년 뒤에는 현재 보장 금액이 물가나 경제 상황에 비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술의 발전입니다. 새로운 치료법이나 검사법이 나오면서 지금 가입한 특약이 실제로는 활용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보험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보험 상품 구조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입한 상품이 시간이 지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연령대에 따른 중요한 특약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 시점에 맞는 보험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가성비 측면에서도 30세 만기가 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 맞춤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만기 설정까지 마무리하셨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떤 특약들로 구성을 할지 결정을 하실 차례입니다. 특약 구성은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가성비 있게 준비하려면 어떤 특약이 꼭 필요한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태아보험은 특약의 종류가 워낙 많고 용어도 낯설다 보니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모든 걸 설계사에게 맡겨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 특약까지 포함이 돼서 보험료가 과도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필수 특약의 큰 틀 정도는 알고 계셔야 설계안을 검토할 때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꼭 구성하셔야 할 핵심 특약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태아 특약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특약을 다 넣을 필요는 없고 우선순위가 높은 4가지 특약은 반드시 포함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선천장애 출생 담보. 자녀가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경이나 심실 중격 결손, 심방 중격 결손, 다운 증후군, 뇌성마비 등이 해당이 되며 선천질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 특약입니다. 저체중아 입원 일당. 출생 시 2.5kg 이하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입원 시 보장됩니다. 실제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및 중환자실 담보.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비를 보장을 해주고 신생아 중환자실인 니큐에 입원 시에도 별도로 보장이 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시기에 신생아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특약입니다. 선천 이상 수술비. 일반적으로 선천성 질환은 보장이 제한이 되지만 이 특약은 선천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보장을 합니다. 특히 태아보험 시기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해당 질환 위험이 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소아암이라든지 신생아 뇌출혈 같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암 진단비는 소아암까지 보장을 해주고 뇌혈관 진단비는 신생아 뇌출혈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장 진단비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보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진단비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애란 질병이나 사고 이후 영구적으로 남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질병 후유장애는 선천 질환인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 등에 의한 장애도 보장을 해줍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 외부 사고로 인한 영구 장애도 보장을 해줍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3에서 100%짜리 구간을 보장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특약 하나로만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위 개념의 중복 특약들은 나누어 구성을 하게 되면 보험료만 올라가고 효율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비 특약은 종류가 워낙 많아서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는 가장 기본적으로 꼭 구성을 하시는 게 좋고 질병 1에서 6종 수술비에 Q코드가 붙은 수술비를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수술비는 선천성 질환도 보장을 해줍니다. 연령대별 특화 수술비들이 있는데 성장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술들을 보장을 해줘서 추가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성을 하시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성인보험에서는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신생아, 영유아 시기에는 꼭 고려해야 할 특약입니다.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 입원 가능성이 성인보다 훨씬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에서 180일 상해 질병 입원 일당을 기본으로 구성을 하시고 추가로 1에서 30일 질병 입원 일당을 더해주시면 활용도가 높습니다. 종합병원 1인실 특약도 함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1인실 비용을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담보가 추가로 있으면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보험료 대비 보장 효율이 좋은 특약들도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다면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태아보험 설계안을 받아보시면 간혹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구성된 특약들이 포함된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특약이 과한지, 어떤 특약은 제외해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보험료를 낭비하지 않고 훨씬 효율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수 특약으로 이미 상해 수술비를 넣으셨다면 추가로 화상 수술비나 골절 수술비 같은 특약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상이나 골절 모두 상해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특약 이름 앞에 말기, 심한 같은 표현이 붙어 있는 특약들입니다. 이런 특약들은 보험금 지급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실제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낮을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굳이 구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태아보험을 알아보시는 예비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산모특약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모특약은 필수특약은 아니며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특약입니다. 왜 추천하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은 제왕절개 수술비 보장인데요. 질환에 해당되는 응급제왕절개만 보장이 되고 선택제왕절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모특약을 가입을 하려면 산모님의 최근 5년 이내 병력 및 치료 이력을 모두 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정제 복용이나 입덧약 처방처럼 가벼운 병원 진료 이력만 있어도 심사에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태아보험 자체가 강제로 해지되거나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작은 보장을 받기 위해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고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만약 산모특약을 제외하고 태아보험만 구성을 한다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최근 5년 이내 중대한 질병 이력, 임신 과정 또는 산전 검사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 이 두 가지 정도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간편고지 방식으로 운영하는 보험사도 늘어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건이 완화된 상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병원 다녀온 적이 있어서 난 보험 가입이 안 되겠지? 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간편고지형 상품으로 심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태아보험에 관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내용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핵심만 잘 이해하셔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르다 보니 많이 낯설고 어려우실 텐데 이번 태아보험 총정리 영상이 예비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추가로 올려드린 30세 만기 설계안 영상도 꼭 함께 확인해보세요. 태아보험의 전체 구조와 실제 설계안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담이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가성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설계로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